네, 2부 주제입니다. 게임주 1분기 실적 리뷰. 이제 아무래도 실적 시즌도 막바지에 오는 것 같은데 게임주들도 이번에 실적들이 좀 많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연구원님? 물론 잘 나온 실적을 이제 지닌 회사도 있고 못 나온 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회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진된 내용들도 좀 눈에 띄었고 먼저 대체적으로 게임사들 중에서도 특히 국내 모바일 게임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0년도 이후부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국내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 NC소프트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회사들이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던 것 같고, 네. 또 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3월 말부터 지금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신작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신작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순위들이 대폭적으로 변동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도 그렇고 프라시아 전기, 아키에이지 워 등 굉장히 많은 신작들, 중국에서는 붕괴 게임이라는 것도 이제 출시가 되면서 지금 2분기에도 지금 혼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는 이제 중국 쪽 매출이 좀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PC 배틀그라운드가 지난해 1월 달에 무료화 전환 이후에 트래픽이 계속해서 지난해 동안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올해 1분기에는 올라간 트래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스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호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모바일 쪽이 약간 부진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PC나 콘솔 쪽은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안 좋아진 게 네. 단기의 얘기가 아니에요. 2020년도부터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안 좋아진 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유저가 좀 양분화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소위 말하는 그 린저 씨 아, 네네. 네, 그러니까 MMORPG를 되게 좋아하시고 예전부터 MMO를 해오시고 또 어느 정도 과금력도 있으신 분들은 MMORPG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의 유저들, MMORPG를 안 하는 MMORPG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감이 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들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도 여전히 MMORPG라는 시장은 큰데 새로운 유저들의 유입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먹거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도 중 하나가 뭐였냐면 P2E 게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콘솔 시장 진출도 있었고 AR, VR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이제 수익성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거를 도전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모바일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느냐까지는 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로 P2E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게임 업계들이 좀 들썩들썩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김모 의원님 때문에 약간 좀 코인 사태들이 불거졌어요. 이 부분은 좀 게임 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사실 방송을 많이 나가면서 네. 그 P2E 이번 정치권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본 적은 그쵸. 처음이에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그러시구나. 좀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점을 제외하고 P2E 시장, 게임 쪽 시장만 봤을 때는 이번 사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네.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당연히 부정적인데 다만 원래부터 애초부터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2E 게임이 좀 더 보수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 바다 이야기 사태가 터졌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바다 이야기 사태가 터지면서 게임의 황금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완전히 홍역을 치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바다 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이제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게임의 환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P2E 게임이 화두가 됐던 2021년부터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했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2년도로 접어들면서 네. P2E 게임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제 투자 가치 이런 부분들도 시각이 낮아졌어요. 네.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타격이 크다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러니까 부정적이긴 하나 여전히 엄청나게 타격이 크다 이렇게까지 보기 힘들 것 같고, 다만 향후에 이제 P2E 게임들이 조금씩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경우에는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2E 쪽으로 좀 제일 좀 메인 업체가 위메이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위메이드의 경우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크로우라는 신작 게임이 굉장히 이제 흥행을 이번에 잘 하면서 됐잖아요. 지금도 네. 매출 1위를 이제 수성을 하면서 사실 신작들이 나오면서 리니지 M이 가지고 있던 이 매출 1위를 이렇게 탈환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로 봤을 때도 지난해에도 이렇게 1위를 장기간 탈환한 적은 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데 나이트크로우가 사실 P2에 연관된 게임은 아니에요. 네. MMORPG 게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그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퇴색됐다라는 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뭐 수사라든지 이런 외적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메이드가 좀 홍역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중국 쪽으로 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중국의 판호 발급 확대를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어떤 경쟁력을 좀 지니고 있나요? 중국 판호 관련해서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판호 발급이 굉장히 오랫동안 끊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로 시간을 돌려보자면 한한령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 사태로 인한 한한령 때문에 그 판호 발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었냐면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판호 발급 자체를 아예 외자 판호를 중단을 하는 사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장기화가 됐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기대가 많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물론 제일 좋은 투자 이제 패턴은 뭐냐면 판호 발급을 예측을 해서 미리 투자를 하면 제일 좋겠죠. 아, 너무 좋죠, 그러면. 네, 너무 좋은데 사실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을 쉬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판호 발급된 이후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와 다르게 판호 발급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중국 게임 시장 성공을 의미하진 않아요. 네. 이게 과거에는 중국 내 게임 시장 자체가 개발 쪽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자 판호를 들여와서 그 게임이 중국 내 시장을 이제 했는데 중국 내 또 게임 시장 워낙 크다 보니까 네. 판호 발급 이제 자체가 굉장히 투자적인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이 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외자 판호를 중단된 기간 동안 중국 내 게임 개발력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오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가 판호 발급을 받아서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무조건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힘든 이제 상황이 돼버렸고 오히려 반대로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흥행을 하는 경우도 이제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 예약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국 내 게임으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게임성을 확보해서 들어가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첨언을 또 한 가지 더 해드리자면 네. 이게 지난 연말부터 좀 판호 발급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한중 관계가 좀 경색된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대통령님도 그렇고 좀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좀 우호적인 이제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 내에서 판호 발급 흐름이 조금 중단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네.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 내 국내 이제 게임 기관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판호 발급을 좀 추가적으로 요청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이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판호 발급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예전만큼 또 큰 모멘텀이 되기에는 중국과의 기술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도 함께 싹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시장 말고 그럼 일본이나 뭐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아쉬워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일본 시장은 시장 규모가 되게 큰 반면에 좀 뭐라 말씀드려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임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결이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좋아하는 이제 뭐 특히 MMORPG 장르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게임들은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나 네. 대만이 그렇군요. 이제 주요된 시장이었고 일본 시장을 물론 타겟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성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캐릭터성도 좀 더 아기자기하고 예뻐야 된다든지 그런 네.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도 좋아야 되고 게임성 자체도 이제 월등히 좀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게임주들이 지금 좀 남은 모멘텀들이라든지 눈여겨볼 만한 신작들 출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게임사들마다 이제 신작이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좀 살펴보시면 게임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지난해 게임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빠졌잖아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게임주와 덜 빠진 게임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많이 빠진 게임주는 신작도 불투명하고 실적도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얘는 진짜 미래가 안 보인다. 네. 이런 애들 있고 덜 빠진 게임주들은 뭐
작년에는 다 같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를 봤을 때 좀 신작이라든지 실적 안정성을 좀 그래도 기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올해를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이렇게 딱 진입을 하고 보니까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덜 빠진 애들이 신작에 기대감 낮아지고 있고, 기존 게임들도 매출이 많이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 덜 빠진 게임주들이 더 빠진 게임주만큼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네.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작 모멘텀이 좀 길게 남았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신작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게임주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신작을 갖고 있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작만 본다라고 하면 NC소프트도 TL 가지고 있고 네. 카카오 게임즈도 RS 가디언즈 오브 이제 RS라는 게임을 이제 신작을 또 가지고 있고 크래프톤은 지금 올해 같은 신작은 크게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대형 신작은 없고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네. 8월에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피해 거짓이 게임스컴에서도 이제 상을 입상을 할 만큼 이제 굉장히 좀 게임성이 높다라는 게임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솔 시장에 국내 게임사들이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좀 흥행 소식은 안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 8월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게임 유저들을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결국에 신작을 좀 내놓고 그 반응이 좀 어땠을지 그걸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은 실적을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나온 시점에서는 사실 3월 말에 이제 많은 신작들이 출시돼가지고 혼재되어 있는 지금 게임 내 순위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모바일 게임 시장을 좀 더 유념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게임주를 보실 때는 신작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신작 기대감이 높은 회사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네오위즈가 8월에 이제 피해 거짓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신작이 그러니까 기존 게임들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신작이 지연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내년 초에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이 내년 초에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다른 게임주들이 너무 잘 안 보이는데라고 했을 때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아니면 이제 모바일 게임과는 아예 좀 동떨어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좀 이런 실적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면 좀 더 투자적으로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토픽으로는 네오위즈를 꼽아주시는 건가요? 네, 탑픽은 네오위즈로 말씀 주실 것 같고 만약에 대형주를 좀 선호하신다고 하면 크래프톤 말씀드릴 것 같고 차선호주로는 펄어비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오위즈, 펄어비스, 크래프톤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게임 종목들의 경우에는 신작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게임주들을 투자할 때 좀 리스크 같은 측면들은 어떤 걸 점검해 봐야 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모바일 게임 순위가 더 떨어지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기초 체력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빠져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첫 번째인 거고 네. 두 번째가 판호 발급된 것 같아요. 판호 네. 발급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판호가 발급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시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중국 내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이게 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 판호 발급 받은 게임들의 어떤 사전 예약자 수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게임성들이 중국 내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신작 지연과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네. 이건 뭐 언제나 게임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작 지연이라는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대형 게임 신작이 보통 지연이 되면 네. 다른 신작들도 같이 지연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A라는 신작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하반기로 지연이 돼버리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신작들도 지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추정치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상반기에 A라는 신작이 나오고 매출이 발생됐고 하반기에는 다른 신작들이 나오면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있는데 A라는 신작이 이게 지연이 돼버리면
A라는 신작만 매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있는 게임들까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연쇄적으로 악영향에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작 지원이 어떻게 보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좀 지원,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임 종목들도 투자하실 때 리스크들을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순위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라든지, 두 번째로 판호 발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수혜가 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같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신작 리스크가 좀 가장 위험하겠죠.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이 부분이 큰 리스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포트폴리오에 게임 종목들이 담겨 있다면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중심으로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리오프닝과 관련된 정책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2부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정희훈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분기 실적들도 점검을 해봤고요. 또 게임주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와 또 어떤 또 성과들을 낼 수 있을지 신작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홍보도 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미스터 진단이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 또 종목과 관련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전화 주셔서 종목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 나오고 있는데요. 022128-3388, 022128-3388로 갖고 계신 종목 고민되신다면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함께 전달해 주시면요. 또 상세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